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가 202일 만에 나왔는데요. 총선 백서에서는 총선에 패배한 이유를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대하는 지도부의 지금 행태입니다. 도대체 한동훈은 이 총선 백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괴상망측한 언변, 이 괴상망측한 행동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강신업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백서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간이 됐는데요. 이 백서에는 말이죠, 패배 원인을 7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당정관계, 그러니까 당정 갈등을 말하는 거죠. 미완성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국민의힘이 얘기했지만 이것이 미완성된 채로 시스템 공천도 아닌 그런 시스템 공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그렇죠. 이 비례대표 공천이 말이죠, 사실은 정말로 소위 듣보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가고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빠지고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의 승부수 전략이 없었다. 즉 공약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조직 구성 및 운영 비효율성, 그러니까 당 조직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선거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홍보 콘텐츠가 부재했다. 홍보를 잘못했다. 당 철학과 비전 그리고 연속성이 없었다. 당 철학이 있어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했다. 기능 못한 여의도연구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 7가지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렇게 어렵게 무려 202일 만에 총선 백서가 나왔으면 저걸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리고 당 지도부에서 저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선거에 지지 않을까, 다시는 지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한동훈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백서는 왜 만듭니까? 이 한동훈이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특히 말이죠, 우리 국민의힘 당원인 분들은 세상에나 저 총선 백서라는 걸 왜 만드느냐면은 저기 마지막 기회라고 써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우리가 반성하고 저 패배 원인을 분석해서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우리 보수당의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넣어가지고 저렇게 총선 백서를 만들었는데 당 대표라고 하는 자가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다. 그 국민은 누구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이 말하는 동료 시민입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지지 국민입니까? 도대체가 어떤 생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빡칩니다. 한동훈 쟤는 말이죠, 전혀 정치적 어떤 그 비전, 정치 철학, 그리고 정치를 왜 하는 것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냥 관종입니다. 홍준표를 제가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은 오히려 홍준표 말이 맞다. 지금 말이죠,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불안정한 당정관계인데요. 저게 뭐냐면은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자마자, 아니 비대위원장이 되자마자 말이 앙뚜아네뚜가 나왔잖아요. 김경률이라고 하는 자가 한동훈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뚜아네뚜에 비교하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죠, 당정 갈등이 크게 부각된 거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저 김경률을 정리하라.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정리하지 않았죠.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이 불안정한 당정관계잖아요. 불안정한 당정관계가 뭡니까? 바로 당정 갈등이잖아요. 그 당정 갈등이 왜 나온 겁니까? 김경률이가 느닷없이 김건희 여사를 말이 앙떠냈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사실은 말이죠, 저 김경률을 정리해 주기를 바란 거 아닙니까?
근데 한동훈이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김경률을 감싸면서 말이죠. 정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마포에다가 공천을 주겠다. 그게 얼마나 큰 마이너스인지 아십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김경률이 출마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청래한테 그냥 상납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정 갈등의 하나의 표상적인 어떤 사건이에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비례대표 공천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비례대표 공천 때문에 졌다고 말하잖아요. 비례대표를 정말로 듣보잡, 지멋대로 비례대표 한 거 아닙니까? 이철규가 말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나마 이철규가 막아세우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저 듣보잡, 알지도 못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저 한동훈이가 공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한지아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공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 공천을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태우, 장해찬은 어떻게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저리 보내고 저 사람을 일리 보내고 말이죠. 그 다음에 당 중진에 대해서는 눈치 보느냐고 그냥 공천을 헌납하고 말이죠. 개혁 공천이 됐습니까? 개혁 공천도 아니고 시스템 공천도 아니고 무슨 공천인지 그렇다고 청년을 공천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성들을 제대로 공천한 것도 아니고 무슨 공천인지 혼탕 공천, 그야말로 잡탕 공천이 되는 바람에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잘못한 거, 특히 2조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저쪽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2조 심판론, 무슨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겠다. 언제적 이재명 조국을 심판합니까? 조국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 되는 것으로서 조국 심판은 일단락 됐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2조 심판, 이재명 조국을 심판하겠다니까 그게 됩니까?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더 강하게 불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전략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말이죠.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다 해먹고 자기 대선의 노름으로 삼다가 이 총선을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서가 나왔으면 그 백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당 차원에서 말이죠. 전문가들과 함께 이 백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하고 함께 이 백서를 가지고 그야말로 이 백서가 닳도록 자꾸 읽으면서 왜 졌나?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이 있나? 우리 당은 무엇이 잘못했나?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동료 시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을 지지하는 국민을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싸가지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한동훈이는 무슨 하늘에서 낸 사람입니까? 아니 무슨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백서를 왜 만들었어요? 백서를 징비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만들었고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는데 저것을 갖다가 너도 책임 있다 그러니까 옆으로 제껴놓고 국민들이 한동훈을 좋아하는데 무슨 백서 따위가 필요가 있느냐? 국민들이 나를 갖다가 택했다. 국민들이 심판했다. 뭘 국민들이 너를 택하고 심판했는데? 자, 지금 한동훈에 대한 심판이 진짜 시작됩니다. 이제 한동훈 우리 국민의힘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저런 자는 말이죠. 단 한순간도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관종이고 그야말로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나르시스트 그리고 기회주의자 그리고 정치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책임감이에요.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정치의 기본 원리로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정치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 헌신하는 마음. 헌신. 그 대의에 대한 헌신. 근데 헌신합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 뭘 들었냐면 책임감을 들었어요. 책임감. 책임지는 거.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지금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말아먹고도 다시 뻔뻔하게 당대표 나온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균형 감각을 들었어요. 균형 감각. 근데 균형 감각도 절대 없어요. 그냥 봐가지고 말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인가 아닌가 이걸 봐가면서 근데 야당하고 말이죠. 오히려 야당 지금 이재명하고 찐찐 브라더스가 돼가지고 균형 감각이 전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은 정치를 할 만한 인간이 못 된다. 그리고 이번에 특히 백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면서 평가는 백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는 한동훈은 정치를 당장 그만둬야 된다. 한동훈 끌어내려야 됩니다. 한동훈 더 이상 그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동훈에 대한 미련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오늘로서 그 미련을 완전히 없애주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아무리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주고 기대를 건다 하더라도 다 쓸데없는 그야말로 물거품밖에 안 됩니다. 자, 한동훈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 싹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총선 백서가 나왔으면 적어도 거기에 자기의 잘못이 들어있으면 하여튼 그걸 갖다가 앞으로 좀 참고해서 당을 개혁해 나가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겠다. 이렇게 말해야지. 아니 무슨 평가를 백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백서가 늦게 나온 것이 바로 저 한동훈이가 저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당 대표라는 자가 백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늦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백서가 안 나오고 있으면 당대표가 빨리 챙겨가지고 왜 백서 발간 안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저기에 분명히 지 잘못이 들어갈 테니까 백서를 못 나오게 방해한 거 아닙니까? 저런 자가 어떻게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신업 대부입니다.